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또 이어지는데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오늘도 효율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변동 상황부터 먼저 체크한 뒤에 출발하도록 하죠. 코스피지수 2321포인트대입니다. 여전히 0.3%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상승폭이 더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유지가 30분 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흐름들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보시면 장중에 2300포인트가 지금 무너지면서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저가 매수세 바로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2320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곳에서 별 변동성 없이 계속해서 개걸음 장세가 오른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조치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조치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여전합니다. 기관 164억 원 매도, 외국인은 397억 원 매도합니다.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개인은 321억 원 순매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전 시간대와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0.5%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810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려는 모습들은 보여집니다. 일중흐름들 코스닥 체크를 해보면 일단 800선까지 위태위태했습니다. 양시장 오늘 뭐 약간 상징적인 의미인데 2300선, 800선이 약간 위태위태한 수준까지 급락을 했다가 저가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모두 상승 반전한 상황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그나마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장세는 됐는데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인데 매수 물량이 많지는 않네요. 기관 179억 원, 외국인 289억 원 매수합니다. 개인은 461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흐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락 나왔습니다. 1114원 6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에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략 오늘은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주요 동향 먼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하나하나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2300선 무너지면서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을 겪었습니다. 장중에 중국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도 일정 부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여러 가지 수입 제한 완화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제한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거래소 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장 초반보다는 매도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 증권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좀 거래소 쪽에 매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코스닥 쪽으로 돌아오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삼성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청구 소식이라든지 아직 진에어가 결과를 못 내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뉴스들이 전해졌었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애플한테 오더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대형주들 위주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지수 관련 대형주들 외에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라면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에서 좀 힘이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수주 중에서도 일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CJ 오쇼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아침에 전해진 여러 가지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도로 보수하는 노후된 그런 부분들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 강하게 올랐습니다만은 탄력은 좀 많이 일정 부분 좀 저항선을 맞으면서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동안 낙폭과대 상태에서 일정 부분 종목들이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승 종목이 한 55%, 하락 종목이 한 45% 정도로 거의 한 반반이고요. 종목별로도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도 상당히 좀 큰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를 좀 하기가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운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일정 부분 저점이 나왔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낙폭과 대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저점 매수세는 유효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 IT 섹터라든지 코스닥의 IT 섹터도 일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바이오 대형주들 특히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바이오메드 등이 힘을 내주고 있는 것처럼 바이오 섹터 등에서도 저점 매수를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감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낙폭이 컸던 지수 관련주 쪽에 기술적인 저점 접근은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 2,300선을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지금 한 50분 정도 되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볼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SKC를 보고 있습니다. SKC 아까 장중에 좀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42,400원까지 밀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43,300원입니다. 솔직히 43,000원 밑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면은 SKC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내년에 폴더블폰 관련된 투명 PI 필름 공장 코팅 부분까지 같이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다른 화학주들과 다르게 올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쪽으로 계속적으로 실적 긍정적인 부분들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기관 쪽에서 특히 기금이나 투신권, 사모펀드나 보험권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중 하락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는 전략이 좀 좋긴 한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조정이 나와서 변동성을 보인다라면 43,000원 아래권에서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참아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목표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직전 저항대 한 47,000원에서 한 48,000원 부근에 1차적으로 좀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4만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조정은 계속적으로 좀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전략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SKC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연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장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전문가별로 10종목씩 신규 종목을 제시해 드립니다.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드리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지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매주 금요일을 함께 하셨던, 매주 화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죠? 지금 요일이 헷갈리네요, 요즘에. 금요일 함께 하셨던 분들이어서 요일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갈까요? 저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5개 종목씩 우선 가지고 왔는데요. 모두가 다 대형주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패키지 기판 등 각종 전자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1분기에 호실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매출액이 약 1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1,777억 원 수준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호실적이 2분기는 물론이고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기존에는 역시 MLCC 사업 부분에서의 성과가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비롯한 우리가 흔히 요즘 들어서 많이 새롭게 나오게 되는 신차에도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의 실적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지금과 같은 실적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분명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조정은 받고 있지만 사실상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여전히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삼성전기가 지금의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대략 금일 종가 정도로 잡고요. 목표가는 17만 5천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9,5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제과업체입니다. 초코파이나 꼬북칩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1분기 기준 매출액이 5,163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9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정도 증가했는데, 기저에는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완만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중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은 약 13% 정도의 성장률이 보여졌고요. 올해 한중 관계가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면 오리온의 중국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는 분명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생크림 파이를 비롯한 신제품도 출시가 되었고, 꼬북칩에 대한 생산 시설의 증설, 이러한 부분이 지금과 같은 오리온의 주가 흐름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온 동안 내수주였습니다. 내수주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최근에 시장 하락에 다행히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타나는 이러한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는 상황에서 6월 1일과 6월 4일 한 차례 갭을 띄웠고, 이러한 갭을 한 차례 띄운 이후 주가가 다시 한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수급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없는 이상 오리온의 주가는 분명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잡고 목표가는 17만원 정도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6월 4일에 있었던 그 갭 가격을 의미하는 13만 6천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은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 물류 기업입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한진 등의 경쟁사가 있지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는 CJ 대한통운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분기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아무래도 겨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만 2분기에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정도가 증가한 2조 2178억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한 594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메가허브 터미널이 현재 가동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해당 부분이 안정궤도에 오르게 될 경우에는 운송 단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서 CJ 대한통운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3월까지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8일 11만 9,500원이라고 하는 저가를 찍은 이후 한 차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약 3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CJ 대한통운은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흐름이 좋았더라면 오히려 상승폭은 더 컸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지금 자체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 고점이 약 17만 5천원 수준인데요. 저는 시장이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18만 8천원 정도 수준까지를 보고요. 손절가는 15만 1,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매수가 오늘 종가죠? 네. 예. 근데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조정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추세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 겁니까?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 눌림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J 대한통운의 지금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현재 매도 물량이 결코 출회된 게 아니죠.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는 분명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우선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GS25와 같은 편의점, GS 슈퍼마켓 등 소매 판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15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감소는 했습니다. 물론 기저에는 최저시급에 대한 인상과 소비가 때로는 감소하게 되는 겨울이라고 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다르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적 특성도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현재 6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매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분명 실적이 증가할 것이고, 그것이 GS 리테일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3월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CJ 대한통운과 조금은 비슷한 흐름인데요. 해당 종목 또한 내수주라고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주가의 하락이 오히려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기관, 연기금, 투신, 막론하고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양봉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저는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7,000원 정도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4만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FNF입니다. FNF는 레노마 스포츠와 MLB 라이센스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133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8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브랜드의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면 MLB가 약 565억원, MLB 키즈는 202억원, 디스커버리가 534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FNF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디스커버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올해 1분기부터 MLB 한 브랜드에서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디스커버리를 상회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역시 면세점 출점 효과가 있었고, 이러한 면세점에서 기존의 의류뿐만이 아니라 모자에 대한 판매가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되어서 FNF의 실적은 크게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MLB 한 브랜드에서의 매출이 2215억원 정도 수준까지 전망이 되는 시점이라서 FNF는 지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1일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급등 흐름이 나왔고, 주가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조금의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조정이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관을 비롯한 투신,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6월 21일에 보였던 92,500원까지는 주가가 다시 한번 이 가격을 메우기 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잡고요. 목표가는 92,500원, 손절가는 78,3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NF까지 가격 전략들 세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오창록 차장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나이스 DMB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나이스 그룹 계열의 이제 글로벌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국내외 기업 신용정보 서비스와 신용인증 서비스, 그리고 신용평가 관련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부분과 이제 신용인증 서비스에서 매출이 90% 이상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정도 증가한 12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137% 증가한 2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5월에 한번 고점을 기록한 후에 최근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번 제가 추천을 한 후에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도 이랬다는 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저는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의 이제 전 고점이었던 9,75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들어가시되 목표가는 12,000원이고 손절가는 7,000원을 먼저 잡아드리는데, 이제 기존에
최근에 한번 6월 18일 날 하락을 했을 때가 약 7,600원대였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이 와서 7,600원 정도가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고려하실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종목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설명해 드릴 종목은 성광밴드란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금속관 이음새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주력 제품들은 이제 석유화학과 발전 설비 그리고 조선 등의 이제 산업에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을 비롯한 주요 플랜트 발주국가로서의 매출이 전체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업계에서도 거의 선두주자로 평가되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태광이란 기업과 독과점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속관 이음새라는 이제 업계 자체가 이제 전방 산업들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수익성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제 해외에서 가장 큰 경쟁자는 이탈리아 업체들인데요. 이탈리아 업체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보다 경영이 조금 더 안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일련의 하락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딱 제가 여기 그어놓은 11,1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지금 이번 주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올 초 이제 큰 장대 양봉이 나왔었습니다. 1월 10일 날 약 1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10,000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상승 추세가 완전 꺾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10,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목표가는 18,000원으로 기존의 고점보다 약 20% 정도 좀 높은 가격입니다. 충분히 올해 말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8,000원 이상까지 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 오늘 종가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UNI란 회사입니다. 동사는 이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로 이제 척추 치료 쪽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척추 디스크 수액 제거를 위한 플라즈마 기반의 전극을 국내 최초로 제품화를 하였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상단 16,700원과 하단 이제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지금 몇 달째 지금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달에는 한번 이제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다가 이후 이제 눌림을 주었습니다. 2번 정도 이제 눌림을 주고 재차 상승해서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코스피 지수가 이제 신저가를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역시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로 매수를 하시되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 고점보다 약 10% 정도 높은 20,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박스권 하단인 12,5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붕괴하셨을 때 이제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해 드릴 종목은 이제 여태까지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 중에서 좀 무게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국콜마인데요. 예. 한국콜마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한국콜마홀딩스 주식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신설된 회사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회사는 화장품 회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는데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품 관련해서도 이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특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2분기부터 이제 CJ 헬스케어를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 연결 개선됨에 따라 2분기 실적 예상치는 매출 3,700억, 영업이익은 37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치상으로 각각 매출 80%와 영업이익 120%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급등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만큼 이제 회사 규모 자체가 큰 회사가 급등을 했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잘 추천을 안 하던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올해 초
약 3월, 4월부터 이제 중국 사드 관련해서 이제 해빙 모드가 이제 국내에 펼쳐지면서 다른 화장품 회사들은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는 그때 이제 얻을 수 있었던 이제 혜택들을 이번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에 갭 상승을 했던 이제 7만 7천 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설명해 드릴 종목은 V원텍이란 종목입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3% 정도 급등을 했다가 많이 이제 절반 이상을 이제 반납을 하였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부품이 회로기판에 접합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인 아픈 검사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모듈 공정 내 이제 아픈 검사 분야에서 이 장비 관련해서 직접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해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아니면 3분기, 4분기 올해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의 이제 매출 증대로 인해서 그 검사 기기가 이제 판매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금일 13%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이제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게 영상 처리 및 컴퓨터 비전 기술에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3D 스캐너와 점등 검사기 사업 분야에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부터 거의 이제 하락 일변도의 이제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약간의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됐고요.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22,500원부터 33,500원까지 약 30%를 단기간에 좀 급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실적 기대감이 그대로 이제 주가에 녹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종가로 들어가시되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번 올랐던 약 24,800원에서 25,000원 정도로 손절로 잡아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잡아서 45,0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DMB부터 V원텍까지 5종목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차장의 남은 5종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펄어비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고 하는 대표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해당 게임이 올해 2월 28일 국내 출시 이후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14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신규 클래스가 포함된 대규모 업데이트를 시행하게 되었고 매출이 일평균 13억 원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다 보니 현재 일평균 매출액은 2분기에는 약 15억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분기부터는 막연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출시 모멘텀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이 대만 출시가 9월로 예상이 되고 2019년에는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동남아 심지어 북미까지 출시가 이어진다면 해외 시장에서의 호평이 펄어비스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현재 약 4.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보게 되면 중요한 점이 바로 22평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동평균선 기준 21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해당 선의 위에 있는지 또는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매수 또는 매도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이죠. 오늘 주가가 4.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녹색선 위에 즉 22평선 위에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안착이 된다면 그리고 다음 달 7월 첫 거래일에 한 번 더 시가를 양봉으로 띄운 채로 시작이 된다면 펄어비스는 7월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가급적 금일 종가 수준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24만 6,500원을 제가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7천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한다면 펄어비스 또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SM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104억 원, 즉 766%나 증가한 10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저에는 해외 공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과 자회사 SM-재팬과 드림메이커의 실적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해외에서 공연이 가능한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강해지는, 즉 라인업이 강해지면서 일본에서만 200만 명 이상의 공연 관객이 유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의 일본뿐 아니라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까지 해외 지역에서의 공연이 확대될 경우에는 SM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이고 실적 또한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 주가가 매우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48,600원까지 갔지만 이후에는 조정을 분명 받았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42,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SM 같은 경우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SM은 분명 지금의 박스권 아래에서 움직이지만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뚫고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잡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이죠. 48,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9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 업체입니다. 내수 시장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의 외형 성장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5%가 증가한 1136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한 86억 원 정도가 기록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올해 하반기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점, 즉 국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확대된다는 점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덴티움, 디오, 오스템 임플란트 이 세 가지 기업이 국내 임플란트 시장에서의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하는 점이 결국에는 이러한 정부 정책, 즉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넓은 박스권을 저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단은 약 48,500원 정도 수준이고요. 상단을 58,000원 정도로 잡고 봤을 때 현재 주가는 박스권 하단에 어느 정도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하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와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은 앞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가격, 즉 박스권 하단을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강한 매수 시점으로 잡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또한 박스권 하단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시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잡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이 58,800원, 손절가는 45,0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FHIC입니다. 해당 기업은 5G의 필수 아이템으로 꼽히는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1분기 기준 매출액이 2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5%가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48억입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48억으로 크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무려 1249%나 나왔습니다. 특정 기업이 불과 1년 만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기업이 생산해내는 재화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5G는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때 한 차례 시범 운영이 되었고 2019년에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상용화를 목적하고 있을 만큼 정부에서 주요 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아래 5G의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필연적으로 RFHIC의 주가는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한 차례 조정 구간에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저는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보다 수급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 딱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강하게 해준다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오늘 주가가 5% 정도가 오르는데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위에 22평선 위에 안착을 해서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3만원을 잡고요. 손절가는 18,95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우선은 해당 종목은 셋탑박스와 게이트웨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1분기 매출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77%나 증가한 점이 휴맥스의 기업 가치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두 번에 걸친 매집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주가가 4% 정도 빠지면서 흐름은 좋지 않지만 이 정도 흐름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휴맥스는 결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상당히 높게 12,1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02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휴맥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말씀해주신 종목들 매수 타이밍이다 하신 부분은 거의 종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네. 예, 알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창록 차장의 이제 신규 5종목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제가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종목은 칩스앤미디어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좀 낙폭이 좀 15% 정도의 지금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그것은 설명을 해드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이라는 것은 반도체 IP 또는 간단하게 IP라고 이제 업계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주요 사업 영역이 비디오 IP 분야입니다. 이 비디오 IP라는 것은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멀티미디어 반도체 칩 설계도의 일부인데요. 반도체 칩 내부에 이제 자리를 잡고서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칩스앤미디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올해 초에 이제 약 12,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제가 여기 선 그어놓은 곳을 이제 3월 달에 이제 하향 돌파한 후에는 그 전에 약 3개월 동안 이제 상승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을 거의 다 되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예측을 해보았을 때 이제 개인들의 이제 이익 실현 물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로 들어가시되 손절가가 약간 짧습니다. 약 4%에서 5%인 8,200원을 잡아 드리겠고,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제 쉬어주고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손절이 나가더라도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종목을 정말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 고점보다 약 20% 정도 높은 15,0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전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8,2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현대 종합상사에서 분할해서 현재는 이제 브랜드와 신사업 두 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을 되어 있는데요. 매출 부분 같은 경우는 신사업 분야에서 90%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신사업 분야가 매우 중요한 회사입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브랜드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상표권에 대한 사용 허락에 대해서 사용료를 수취를 하고요. 신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육류 수입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서 현재 이제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이제 인도차이나 권역의 투자 거점으로 싱가포르 법인을 활용하고 있고요. 신규 컨텐츠 사업을 위한 현대 시스퀘어를 작년 11월에 이제 새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현대 시스퀘어에서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신규 컨텐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매출이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좀 급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번 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메꿨다가 이제 2차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뭐 최근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추가로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매진 아시아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인데요. 매니지먼트 사업에서는 현재 이제 30명 정도의 소속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사업도 최근에 한번 했었는데요. 최근 이제 KBS에서 방송을 했었던 매드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차트를 보면은 그렇게 이렇다 할 큰 이제 급등이다 급락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박스권으로 생각하는 약 2,300원에서 1,800원, 약 500원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2,300원이란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여겨지는 1,850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뉴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성 인쇄회로 기판 제조 사업을 기반으로 이제 메탈 회로 기판 사업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IT 분야에 약간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생산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차세대 소재를 이용한 특수 PCB 분야에서 모바일과 LED 그리고 IT 분야 부품을 좀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고객사는 이제 국내외의 완성품 업체인 LG전자와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서울 반도체를 주 고객사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가 증가한 504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액 증가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약간 작았던 이유는 이제 일회성 비용 처리 문제 때문이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의 증가만큼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은 후에 이제 어느 정도는 굴곡이 있는 파동의 매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추천하게 된 큰 이유가 2,500원대 그리고 2,800원대 그리고 약 3,000원대까지 저점을 올리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기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대각선을 그어 놓으신 다음에 그 전까지는 충분히 매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5,000원을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로는 3,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원자 현미경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나노 계측기기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타클라라라는 지역과 일본 도쿄 지역에서 현지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원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소재나 화학, 생명공학, 반도체, 제약까지 여러 산업 분야에 이제 광범위하게 활용을 되고 있고요. 앞으로 추후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120% 증가한 63억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1분기 말 수주 잔고가 이제 전년 동기보다 210%가량 증가를 하면서 올해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어집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주가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이제 연초부터 돌면서 주가가 연초에는 현재 3만원 부근이 있던 게 고점 5만원까지 약 2만원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았을 때 약 36,000원까지 하락을 했지만 어느새 또 다시 고점 부근인 약 5만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었고요. 지금은 약간 눌려 있지만 충분히 저는 매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일 종가로 들어가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55,000원, 손절가는 4만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 한 종목씩 추천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께서는 단기적으로 뭐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 들어가 보면 지금 괜찮다라는 자리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까? 예,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CJ 대한통운이고요. 해당 종목을 제가 단기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 또한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좋았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분명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종가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6만 한 6천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시점에서 그냥 잡으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한 차례 시세가 나오면 많게는 17만 5천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CJ 대한통운을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오늘 종가로 단기적으로 지금 접근하기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창록 차장께서는 단기 접근 종목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맨 처음에 추천드렸던 나이스 DMB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해드렸던 거와 다르게 이제 선들을 좀 다르게 잡아봤는데요. 기존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재차 상승하는 것은 아까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천해 드렸던 건데, 단기 종목은 철저하게 단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표가와 손절가를 약간 짧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점이었던 9,750원을 조금 능가하는 9,800원 정도를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8,7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나이스 DMB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5371번님의 S트래픽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22,000원의 비중이 좀 높네요. 50% 상담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청원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S트래픽 22,000원 가격은 높은데요. 이 종목 홀딩 하십시오. 우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교통 관련 사업, 예를 들어 하이패스라든지 철도 제어 시스템, 또한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홀딩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올해 실적 전망 1분기에는 비록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은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10억, 사상 최고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기차에 대한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또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또한 크게 증가된다면 S트래픽은 분명 한 단계 더 주가가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 번 더 보시면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한 차례 조정이 조금 더 나와서 저가를 13,4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한 이후 이렇게 매우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분명 크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과 실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다면 S트래픽은 분명 매우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서 해당 종목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트래픽 홀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까지 아직 좀 많이 남긴 했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305번님께서 39,000원에 여기도 비중이 좀 높네요. 50%.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답을 말을 먼저 해드리면은 이 종목은 홀딩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진그룹 계열의 이제 국내 1위 이제 일렉포일 업체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기 그어놓은 이제 매수가인 39,000원 선에 그어놨는데요. 뭐 올해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약 41,000원에서 이제 31,000원, 이제 만원이란 이제 폭을 두고서 올해 이제 박스권 매매를 이제 하다가 최근에 이제 6월달 들어서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되었던 요 39,000원 선이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에도 38,500원까지 빠지면서 이제 그 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39,000원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여기 빨간 선,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오늘은 지금 약 350원 정도, 이제 1% 정도 하락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밑에 꼬리를 좀 많이 달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홀딩 전략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한 종목만 더 짧게 가보도록 할게요. 3737번님께서 보강약품 매수가가 29,000원, 비중 15%입니다. 이청원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해당 종목도 홀딩을 조금 하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한편으로는 추가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기업은 1960년에 설립된 전문 의약품 제조 기업입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증가한 352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해당 종목을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했던 이유가 처음으로 이렇게 갈색 선이 보이는 242평선을 딱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241선이 있는 구간인데 오늘 딱 그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편으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봐도 될 자리까지 지지를 강하게 241선이 받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3분도 안 남았네요. 지금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조금 더 올랐습니다. 2326포인트대까지 오르면서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2300선이 오늘 무너지면서 좀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강하게 됐었는데 바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다행히 2300선 회복을 했고요. 지수는 어느새 2326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조치 만나보도록 하죠. 전주체가 팝니다. 개인도 이제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157억 원 매도, 기관 80억 원, 외국인 33억 원.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줄었는데 개인이 매수하다가 지금 매도로 전환한 게 특징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이제 보합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 2% 상승, 셀트리온도 30만원대 지지를 받습니다. 포스코도 2%의 상승 이어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까지,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계속하다가 결국에 상승 반전으로 긍정적으로 그나마 좀 끝나는 분위기고요. LG화학은 보합, 약보합 오가면서 현재 0.3%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장 후반에 지금 1%대까지 급등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818.62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공포감이 잔뜩 조성됐던 11시경에 802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이때 코스피도 2300선이 무너졌던 시기인데 이때부터 저점에서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지금 818포인트대까지 올라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조치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매수 물량 더 늘었고요. 개인은 매도 물량을 더 쌓았습니다. 지금 개인 1012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일단 보시다시피 오르는 종목들 바이로메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흐름 좋습니다. 메디톡스도 낙폭을 좀 줄였고요. CJENM은 지금 떨어지거나 보합이 아니라 CJ 오쇼핑과의 합병 문제로 잠시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부터 펄어비스까지 전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나노스 상승폭 3%대까지 키웠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9만원 단숨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최근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오늘 3.77% 긍정적 흐름으로 마감이 예상됩니다. 자, 한 주간의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 정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장 후반에 저점 찍고 다시 장이 돌았다는 부분일 겁니다. 이 두 분께 장에 대한 진단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번 주 자체는 흐름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도 당일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다행히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위안을 조금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 그리고 해당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흐름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6월 12일이었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가 기준으로
6.9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는 6.42%, 중형주는 8.79%, 소형주는 11.26%가 하락이 됐는데, 이걸 토대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지수에 비해 대형주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은 둔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시점, 한편으로는 오늘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날 대형주 위주로 좋은 종목을 눈여겨보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 7월 첫 거래일의 움직임을 봐야겠지만, 시가가 조금이라도 상승한 채 출발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마무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창록 차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이제 6월 달에 마지막 거래일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상반기 거래가 오늘로써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하반기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2300선이 잠깐 무너졌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올해 거의 저가 부근이 1월 첫 거래일에 800선까지 이제 다녀왔다가 지금은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모두 상승을 했는데, 일단 요 반등을 했다는 거는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제 강력한 매수 신호가 이제 뜬 날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씩 주가가 언제든 이제 계속해서 하락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은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씩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두 분이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금요일 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마감 뉴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5%가 넘게 그래도 상승을 했네요. 2326포인트대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0.99% 상승하면서 818.2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볼 텐데, 달러가 오늘 급락했네요. 9원 70전 하락하면서 1114원 5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가 상당히 정신없이 끝났는데요.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오전 11시 전에 경에 2300포인트에 밀렸습니다. 2300포인트에 밀렸다는 것은 작년 5월달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도 오늘 장중한 때 주가 약세를 모습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장중에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기본적으로 2017년도 5월 전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밀렸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분 차트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9분에 2296선입니다만 이때 이후부터 올랐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결국 2300선은 지키겠다 그런 의지가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업종별 흐름 가운데서 보시면 오늘 외국계가 11시 경부터 공격적 순매수가 올라왔습니다. 또한 기관들도 11시 때 순매수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그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는 2300선은 지키겠다 그런 시그널을 오늘 확인했다고 말씀드려보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주말 또 다른 팩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늘만큼은 2300선을 내가 지키겠다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어떤 종목도 올라왔는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과 현대시멘트 아시는 것처럼 대북 교역 관련주 올라왔고요. 또한 3번 정밀전자 그리고 헤드파워웨이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한 결국 우리가 증선이가 다음 달 열리는데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이슈가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네이처셀 이렇게 5개 종목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현대건설 57,500원인데요. 이 종목이 그동안 주가에 밀렸다가 올라왔습니다. 왜 올랐죠? 잠시 후에 이슈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종목 관련돼서 현대시멘트도 현대건설과 이어서 현대시멘트는 26% 전체적으로 오늘은 건설업종과 시멘트 업종이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왜 상승했는지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통일부에서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요. 남북도로 연결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고성과 원산까지 그리고 경의선은 개성과 평양까지 더욱 확대해서 도로 현대화 구간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팁을 좀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이제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갈 수 있게 한국이 나서서 도로를 좀 이쁘게 만들겠다 그런 시그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진 대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자, 내일부터 모레 갑자기 착공한다는 건 아닙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 관련돼서 우리는 이제 비핵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때부터 착공할 것이기 때문에 착공식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떻게든 비핵화 관련돼서 이슈가 좀 해결된다면 하겠다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오늘 건설업종과 시멘트업종 상승의 이슈는 충분히 있다 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1990년대 그 대학생활 하신 분들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뭐 택시요금 5만 원 이런 어떤 운동권 갈고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는 그런 어떤 이슈가 하나씩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건설업종과 시멘트업종 상승할 이슈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3번 정밀전자인데요. 오늘 21,100원입니다. 이게 뭐 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27% 급락했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급락했는지 좀 이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종목별 흐름들이 상당히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정밀전자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초도 계약금은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최대 주주 변경에 수반된 주식 양도소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즉 회사가 3번 정밀전자 홀딩스에서 효창산으로 바뀌는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요. 주당 14,250원에 팔았답니다. 14,250원 왜 팔았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3번 정밀전자의 주가가 기본적으로 일봉 차트로 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어저께 관련돼서 3만원인데요. 왜 14,000원에 팔렸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 종목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지난 2017년도부터 주가가 2018년 4월달에 상승했는데 이때 상승했던 이유가 M&A 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것은 거품이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회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서 21,100원까지 거품이니까 나는 14,000원대까지 살 거야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3번 정밀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좀 이슈가 좀 여러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헤드파워웨이입니다. 헤드파워웨이가 발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조선업종 관련돼서 좀 내용인데요. 이번에 주주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주주가 바뀌고 18,000원 그러니까 2.56% 상승을 보이겠는데요. 통상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서 주주가 바뀌었는데 2% 상승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상당히 좀 판단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좀 전자공시의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주주가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단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대 주주 변경이 바뀌면 어떻게 보면 대표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이슈가 있었죠. 경영 지배인이 선임됐다는 것입니다. 이 경영 지배인은
어떻게 보면 그 선임과 동시에 대표이사 협의와의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성형외과 원장이 일단 이 회사의 대표와 관련돼 가지고 경영 지배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서 헤드 파웨이가 어떤 회사냐면 조선업종이라고 그러는데 조선업종 관련돼서 또 다른 임원이 결정되기 전에 경영 지배인으로 성형외과 원장이 이것을 맡고 있다는 걸 보면 뭔가 좀 뉘앙스가 안 맞기 때문에 어쩌면 두 가지 이슈가 있겠죠. 얼떨결에 애매해가지고 아직까지 정확한 대표이사 선임 못했다는 것,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선업종을 그 새로운 경영 지배인, 그것도 성형외과 원장님이 하고 있다는 게 그림이 맞을까, 이런 어떤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대 상승을 보였는데 어쩌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뭐죠? 회계를 분식했다 여긴인데, 회계 분식 관련돼서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도와줬습니다. 왜 도와줬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번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주가 바이오젠이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주주인데요.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바이오젠이 우리가 일정 시간까지는 50% 마이너스 1주까지 내가 인수할 거야, 이런 판단인데 그 콜옵션 행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에는 대주주였는데 이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1%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젠은 49%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그 어떻게 보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바이오젠 콜옵션 관련돼 가지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페널티 할 것이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이처셀 이 종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중한 때 13,750원까지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750원까지 약세를 보였고요.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예상보다 오늘은 수익을 좀 보였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난 12일입니다. 자, 네이처셀 관련돼 가지고 검찰에서 주가 조작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 어쩌면 저 주가 조작 관련돼서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고민을 가졌을 텐데 오늘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매수의 주가가 올랐지만 어쨌든 네이처셀 관련돼 가지고 주가 조작 이슈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나오는 그런 어떤 이슈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기본적인 키워드가 뭐죠? 미중 정상회담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보면 중국의 무역전쟁들이 계속 이슈가 있는데, 저도 다음 주부터는 미중 무역전쟁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11월 달까지 이런 얘기를 좀 계속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아쉬운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의 시장의 이슈, 그리고 5개 종목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래도 장 후반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분위기가 나아진 것 같은데 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매도에 하락하면서 거의 지수가 2,300까지 근접하면서 오늘 포털에서는 이 검색어까지 올랐었는데요. 이내 장 막판에 이제 외인의 매수세와 이제 기관과 개인은 여전히 매도세가 강했고요. 이런 외인의 강한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새로 보였던 반등 마감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비금속, 광물이나 은행, 건설에서는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던 반면에 섬유, 의복이나 화약, 정유, 가스는 끝까지 약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세 마감을 하면서 장중 36,650원에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지수도 동일합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하게 하락세를 시켜가면서 이제 초반 장세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을 좀 지속하면서 개인은 여전히 매도를 보였고 외인과 이제 기관에서는 매수세를 강하게 끌어오면서 지수 전체를 좀 800선까지 터치할 뻔하다가 다시 이내 반등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신라젠, 메디톡스, 바이오메드 등 바이오 쪽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퍼러스 이런 포스코컴텍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보였고요. 오늘장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제 다음 주 장 전략을 좀 안내해드리면 아무래도 한 주간 동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몸살이를 앓았던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으므로 매도세를 일관하는 이 외국인 탓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굉장히 조정 국면을 맞이했었는데요. 이런 무역 전쟁 이슈가 아무래도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경합자금 바닥은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로 좀 보입니다. 무역 분쟁 이슈가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반등을 염두에 두시고 변동 자산을 현금화해서 반등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좀 추천해 드리는 바고요. 좀 더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시작을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2분기 실적 상승을 좀 돋보인 기업을 중심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들 보는 게 좋을까요? 제이준 코스메틱 제가 지난주에 추천 이후로 어느 정도 좋은 반등세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역 분쟁 이슈에서 조금 떨어지게 실제 실적 상승에 좀 집중된 그런 주식으로 한 번 더 다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온오프라인 시장의 안정적 매출 바탕으로 아무래도 국내 시장 자리 잡기에 본격적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는 중국 지역 매출에 대해서 기초 화장품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특히나 이제 실적 성장의 가속이 붙기 시작한 3분기에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인 관공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지금 현재는 과도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 들어가서 투자하시기에는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사가 새로 출시하는 신제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트렌드인 민감성 화장품, 특히 저자극 라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좋은 반응까지 이끌어낼 것이라 보이면서 다음 좀 주목할 종목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 추천드립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이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장마전선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날씨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